조산에 관련해서 이 산모들이 궁금하다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 것 때문에 조산이 유발될 수도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임신이라서 치료를 안 하고 참는 게 아니라 임신이라서 치료를 더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약도 거군요. 드셔야죠. 안녕하세요. 씩씩TV의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간호사 이지선입니다. 산부인과 경규상입니다. 교수님 집에 안 가시고 여기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산모들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아셨을 테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 노산을 하시는 노령의 임산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산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응급실로 많이 오셔서 아. 입원 환자분으로 많이 계시죠. 입원 환자분들도요. 네네. 대개 어떤 증상 때문에 응급실에 오시게 되세요? 조사는 만삭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37주 이전인데 배가 아프니까 규칙적인 수축으로 오시는 게 많고요. 네. 아주 위험한 그 자궁경부 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네. 한 20주나 그 전에 분비물이 늘어난다든지 아, 네, 배가 그 전에 살짝 아프다든지 네. 하는 증상이 며칠 있다가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임신하면은 분비물량이 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막 그러게요. 늘었다. 네. 임신하면- 얼마나 네. 늘어야지 느는 거예요? 되게 애매합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임신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 무력증이란 진단은 네. 처음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가 많고요. 늦게 발견해서. 아, 그렇군요. 그 다음 임신부터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서 예방하는 경우가 많죠. 네. 하혈을 한다거나 양수가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위험한 신호겠네요. 양수가 터지는 건 엄마들 금방 아니까. 네, 근데 그렇죠. 피가 비치는 경우에는 자궁경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그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양이라도 피가 네. 비치면 병원에 와서 확인하시는 일단은 게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 한 번 조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나요? 아, 첫애 때 맞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그러게요. 더 많다. 막 체질이 이런. 그럴 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반적인 산모에서 처음에 이 조산을 할 경우 확률이 한 5% 정도 보는데 네. 이 5%를 경험한 산모는 두 번째 임신 때는 한 20%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받고 검진도 자주 받으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조산을 예측하고 진단하고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초음파로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길이가 한 2.5cm 기준으로 자궁경부를 묶는 자궁경부 결찰술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프로게스테론 질정을 넣어서 네. 수축을 억제해서 조산을 예방하는. 아, 호르몬제를 질 안으로 넣어서 네, 예방을 맞습니다. 하는군요. 이 조산을 하게 되면 산모도 물론 뭐 위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태아가 더 문제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네. 폐 성숙이 34주에 완성된다고 네, 보면 네. 그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제일 문제가 이제 호흡이거든요. 네. 주스가 아주 어린 아기들은 기계호흡기를 써서 도움을 네. 주게 되고 뭐 어느 정도 있는 아기들은 관찰하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런 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걸 네. 해결하고 하는 산소를 사용하다 보면 신생아 개삭성 장염도 생길 수가 오. 있고 망막증도 생길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치료기술 발달로 많이 아. 줄어서 좀 더 안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조산에 관련해서 이 산모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임신 중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 것 때문에 조산이 유발될 수도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임신 중 약물 하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엄마들이 제가 안전하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네. 하는 약들도 그래도 한번 끝까지 참아봤어요. 네. 이러는 네. 엄마들이 많거든요. 네. 애기한테 안 좋을까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안전하다고 이미 정의가 돼 있는 우리 타이레놀이나 웬만한 감기약도 사실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항생제 이런 거 안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치주 질환,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현기성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조산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아, 수 있어요. 그래요? 치주염이 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치과를 가셔서 반드시 네. 치료를 받으시고 항생제 복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임신이라서 치료를 안 하고 참는 게 아니라 임신이라서 치료를 더 받고 적극적으로 네, 치료를 해야 되는 약도 거군요. 드셔야죠. 또 산모분들이 유산이나 뭐 조산될까봐 네. 운동을 또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맞아요. 운동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지. 임신 중에 운동은 아주 좋습니다. 일하는 거, 어. 막 노동하는 거는 조산을 일으킬 수 있고 안 좋을 네. 수 있는데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의 운동은 오히려 조산을 줄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일주일에 3시간이면 하루에 한 30분 꼴 정도 되겠네요. 막 이렇게 근력 운동 뭐 이렇게 네네네. 든다거나 하면 또 하중에 무리가 가면 또 괜히 그런 것 같기도- 끙 하고 이렇게 예, 예. 힘주다가
그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아기를 분만을 하기 위해서 골반이 벌어지게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네. 인대도 그렇고 그렇죠. 연골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다른 관절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웨이트는 임신 한 20주가 지나면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유산소 운동 위주가 좋겠네요. 네. 체조, 스트레칭. 그리고 가끔 또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거는 네. 그냥 간단한 수영이라던가 이렇게 그러게요. 물 속에 네. 들어가는 건 네. 어떤가요? 우선 수영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신경관 결손의 아주 큰 위험인자가 네. 고온이거든요. 아. 그래서 체온이 38.3도 이상으로 네.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 네네. 태아의 신경 발달에 문제가 되겠네요. 네. 뇌 발달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임신 네. 초반에 탕목욕을 자기 몸에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건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사우나나 탕목욕 아, 같은 온탕, 거는 열탕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이렇게 태교 여행 해가지고 여행들도 많이 간단 아, 말이에요. 태교 그럼 여행이요? 뭐 네네. 비행기도 타고 한 고도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네네. 거는 또 문제가 없을까요? 뭐 태교 여행을 가서 네.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네.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오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는 거 괜찮은 거죠? 네, 고도는 태아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제 생각에도 뭐 아주 장거리 아니면 임신이라는 게 우리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네.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렇게 한 바퀴 걷고 다시 앉아서 그렇죠. 교수님 덕분에 잘 몰랐던 사실 저도 알게 되었고요. 산모들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신다면 우리 임신 중에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독감하고 네네. 하나는 백일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독감이 유행하는 10월부터 그렇죠. 10월, 11월, 12월쯤에 많이들 맞으시죠. 그때 꼭 맞으셔야 되고 네.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권고되는 게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맞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수가 정해져 있군요. 네. 주변의 가족들도 원래 DTP 예방 접종을 한 10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신과 또 조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경 교수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